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정하면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합성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층층이 그 이미지를 겹쳐가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간단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새 창을 한번 열어봅니다. 새 창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N으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새로 문서를 만드는 그 창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단위를 오른쪽에 단위를 픽셀로 선정을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1000 가로 1000 높이 1000 정도의 정사각형의 그 작업창을 새로 만듭니다. 해상도는 72로 맞춰주세요. 해상도를 설명해 드리면 해상도 자 먼저 72의 픽셀 퍼 인치로 해놓고 자, RGB 색상 맞는지 확인하시고 8비트 그리고 배경은 흰색 그래서 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화면이 생깁니다. 자, 그 해상도라고 하는 건 밀도를 얘기하는데요. 해상도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 보게 되면 여기 해상도라는 게 있죠. 해상도는 픽셀 퍼 인치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있는 파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인쇄 쪽에서 사용하는 그 밀도는 가로 세로 1인치당 한 300에서 350 정도의 픽셀 보통 이제 그 픽셀을 px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뭐 글자의 크기는 p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포인트의 약자고요. px는 픽셀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0에서 350 그 픽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dpi라고도 얘기합니다. dpi라고 하는 건 도트 퍼 인치 그래가지고 ppi 픽셀 퍼 인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도트 퍼 인치는 옛날에 이제 저희 그 인쇄 쪽에서 쓰던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제 ppi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있는 밀도를 갖고 있는 사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쪽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300에서 350 ppi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들을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72 pp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2 pp이는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그 픽셀을 갖고 있는 그런 밀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 거가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리고 밑에 72는 밀도가 얕고요. 그래서 저해상도, 고해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그 웹에서 사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송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고해상도 이미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72 ppi를 기본적인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i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그 얘기로는 또 인덱스 컬러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컬러만 구현해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맵 뭐 이렇게 인덱스 컬러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이제 PPI라고 72 PPI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진들 이것은 이제 밀도의 개념이고요. 해상도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 카메라에도 해상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해상도와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해상도의 개념은 약간 틀립니다. 포토샵에서 이야기하는 해상도는 밀도, 고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고밀도냐 저밀도냐라는 걸 얘기하고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해상도는 몇 개의 픽셀로 이 한 화면을 그 분류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그래서 그 픽셀 해상도가 카메라에서 해상도가 높은 사진은 똑같은 화면을 많이 쪼갠다라는 거고요. 해상도가 낮은 사진은 똑같은 화면을 적게 쪼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쪼개기 때문에 그거는 해상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300만 화소, 뭐 2400만 화소, 뭐 3200만 화소, 뭐 이렇게 쭉쭉 화소가 굉장히 높아가죠. 그거는 뭐냐면 픽셀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픽셀이 굉장히 그 많이 쪼개서 구현한다, 색을 구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해상도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그 이번 시간은 뭘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레코드판 있죠, LP판이라고 얘기하는 LP판을 한번 그냥 레이어를 통해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창을 먼저 열어 놓으시고요. 레이어 창은 우측에 보조창에 리스트에 없으면 상단의 메뉴에서 창,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여시면 이렇게 레이어 창을 꺼내 볼 수가 있죠. 먼저 하단의 메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 아이콘이 있는데 맨 앞에 요거는 그렇게 나중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쓰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지난 시간에 다른 그 이미지를 보정하면서 특정 부분을 가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그 명도 조절이라든가 우리가 그 곡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거기에서 직접 요 레이어 창에서 꺼내서 쓰는 방식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은 레이어가 무지 많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사진할 때는 레이어가 많이 안 쓰거든요. 레이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 폴더 아이콘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웹 디자인하는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은 레이어를 무지 많이 사용합니다. 뭐 300개, 400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폴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레이어를 묶어버리죠. 뭐 요 앞에 있는 링크 표시도 레이어를 서로 연결해서 묶어 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 아이콘도 그렇게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그 버전, 하위 버전에서는 여기가 아마 메모지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모양은 새 레이어,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즉,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인화지 위에, 종이 위에 하나의 그림을 놓고, 즉 그 위에 투명 필름을 하나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체크 무늬가 보이는데 여기 투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서 빨간색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색을 칠하는 거는 지난번에 Alt Delete, Ctrl Delete를 했었죠. Alt Delete는 전경색, 위에 있는 색을 칠하는 거고, 그 다음에 Ctrl Delete는 배경색, 그래서 배경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lt Delete를 눌러서 적색을 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집 메뉴에서 그래서 내용을 정경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칠을 하셔도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각형 윤곽도구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파란색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Alt Delete 눌러서 이렇게 만들죠. 자,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요거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색, 자, Alt Delete죠. Alt Delete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레이어는 서로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 3을 레이어 2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레이어 2가 맨 위로 올라오게, 레이어 2를 뭐 맨 위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두 줄이 표현될 때 그때 마우스를 띄게 되면 위치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서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동 도구를 통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바깥에는 투명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건 이미지를 서로 겹쳐서 전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레이어는 다 버리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기 쓰레기통을 맨 오른쪽 아이콘이죠. 하단의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 2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하시고 Shift 버튼 추가니까 Shift 버튼을 추가합니다. 클릭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 이렇게 해서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변경하고 또 필요 없으면 지우기도 하고, 또는 앞에 아이콘을 눈동자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개념만 처음에 잘 알아두시면 아마 이미지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정하고 합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코트판은 LP판은 동그랗죠. 그래서 동그라미의 형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우선적으로 하나 추가를 하고 정원의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 건데, 정원은 Shift 버튼이라고 그랬죠. Shift 버튼은 처음 그릴 때 정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Alt 버튼은 중앙점을 중심으로죠. 그래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형태의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마우스 포인트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 점선으로 된 네모가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마우스의 위치가 영역 안쪽이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밖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또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이거는 영역 바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영역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에는 영향이 없고요. 영역 요 가이드라인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밖을 클릭하게 되면 영역이 해제가 되겠죠. 영역 해제는 이렇게 빈 영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D 선택해서 영역 해제가 여기 있죠. 영역 두 번째, 지금 해제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데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중앙점을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코트판은 기본적으로 까만색이죠. 그래서 검정색, 여기에 위에 색상칩 위에 보면 조그맣게 블랙 화이트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본 블랙과 전 배경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검정색을 칠합니다. 검정색은 전경색이니까 Alt, Delete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트판이 약간 빛에 의해서 약간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트릭을 쓰는 건데요. 기본 레이어, 빈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붓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 열고 닫기 있죠. 열고 닫기 이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을 이제 흩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뿌릴 거니까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면 되죠. 위에 화살표를 한번 클릭하면 두 개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모드에 보게 되면 디졸브라는 게 있어요. 표준이 아니고 디졸브. 디졸브를 선택하시면 흩뿌리기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불투명도는 15% 정도로 15% 또는 10%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하게 그 뿌릴 거니까요. 그다음에 한번 그냥 자유롭게 클릭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 X자 모양으로 클릭 드래그 정도, 이 정도로 뿌려줍니다. 살짝. 자, 뿌렸으면 이 상태에서 회전 효과를 줍니다. 회전 효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러라고 하는데, 블러가 흐림 효과죠. 그래서 흐림 효과인데, 필터에 보시게 되면 흐림 효과 중에 방사형 흐림 효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방사형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품질은 최적을 해놓으셔도 되고, 양은 조금 한 20 정도, 여기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입력 20 정도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흐려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에서 레코트판은 가운데 라벨이 있죠. 라벨이 있으니까 라벨 또 우측으로는 빈 여백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좀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하얀 회전된 레이어 2에서 가운데 부분을 조금 지워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원으로 좀 이렇게 가운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시 중앙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영역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요 가이드라인 영역만 줄이는 겁니다. 이미지는 줄이는 게 아니고 영역만 줄이는 건데, 만약에 잘못 클릭하셔서 영역이 없어졌다, 영역 표시가 없어졌다 하시면 이 동그란 영역을 갖고 있는 데가 레이어 1이죠. 그래서 레이어 1을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픽셀 사이즈만큼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선택은 레이어 2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선택 메뉴에 보시게 되면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영역 변형. 이 선택 영역 변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표시자가 나오죠. 대각선 부분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부분 아무데나 한 곳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중심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점을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살짝만 줄여줍니다. 살짝만 줄여주고,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엔터. 자, 지금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거는 여기 바깥에, 여기 까만색 판에서 약간 안쪽 요 부분에 있는 요 흰색 표시, 흰색으로 칠한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가 지워지죠. 근데 바깥을 지울 거니까 지금 선택된 영역은 이쪽이고 바깥쪽을 다시 선택할 거니까 영역을 반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영역 반전,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I라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 메뉴에서 반전, 여기 보면 시프트 컨트롤 I로 되어 있죠. 반전.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게 되면 외곽에 있는 요 흰색 칠한 부분은 사라지게 되죠.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영역을 또 줄일 거니까 영역을 또 반전시킵니다. 아까 시프트 컨트롤 I라 그랬죠. 선택 메뉴에서 반전을 하셔도 되고, 시프트 컨트롤 I를 직접 누르셔도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영역을, 요 동그라미 영역을 더 줄일 거예요. 라벨 위치 정도까지 올 거니까 선택에서 선택 영역 변형을 선택하시고, 중앙점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르고 줄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엔터. 그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누르면 가운데가 이제 뚫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벨은 요 테두리보다 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영역을 다시 줄입니다. 선택 영역 변형. 자, 중앙점을 중심으로 줄이니까 Alt 버튼 누르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라벨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 이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 3을 만듭니다. 그래서 라벨 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벨 색은 적색에서 이 정도 컬러. 이거는 이제 적색 여기에 있는 요 조절점을 선택해서 이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이 안쪽을 선택하셔서 정확한 농도의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에 이 색깔을 이 정경색을 칠하면 되죠. 정경색 칠하는 거는 편집 메뉴에서 칠을 선택하셔야 되고 아니면 Alt 딜리트를 눌러서 정경색을 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벨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랙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트랙을 하나, 둘, 셋, 4개 정도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1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 이쪽입니다. 이미지 부분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러면 다시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원만큼 영역이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선택 메뉴에서 선택 영역 변형, 중앙점을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르고 줄입니다. 자, 요 정도가 1번 트랙까지가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요 라인 형태로 요 라인의 형태로 선을 만들어 주면 되죠. 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편집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아까 7하는 게 있었죠. 7. 그 다음에 7 밑에 보면 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획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선택해서 색상 픽, 여기 색상 칩을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나옵니다. 검정색을 맨 좌측 하단을 클릭 드래그해서 좌측 하단에다 아이콘 위치를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게 되면 여기에 검정색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한 3픽셀 정도, 3픽셀의 두께 정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라인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3픽셀을 선을 만들 거냐, 이 라인을 중심으로 좌우로 안과 밖으로 3픽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바깥쪽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중앙에다가 맞춰 놓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랙, 그 안쪽에 또 트랙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 영역을 또 줄입니다. 선택 메뉴에서 선택 영역 변형, 중앙점으로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르고 트랙을 또 줄여줍니다. 영역을. 그 다음에 엔터. 아까처럼 또 획을 칠해주면 되겠죠. 획 확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또 줄여야 될 거니까 선택 메뉴에서 선택 영역 변형, 중앙점을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자, 이 정도로 줄이고 엔터. 그 다음에 획 3픽셀 확인.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코트를 꽂아야 되니까 여기 중앙에 핀이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중앙으로 또 사이즈 영역을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선택 메뉴에서 선택 영역 변형, 중앙점을 중심으로 자, 이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 자, 먼저 지워야 될 게 라벨이죠. 라벨을 뚫어야겠죠. 그래서 라벨이 갖고 있는 레이어가 세 번째 레이어 3이니까 레이어 3을 선택하고 자,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자, 라벨은 뚫렸죠. 그 다음에 레코트 판을 뚫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뚫은 것보다 조금 더 영역을 줄여서 뚫어야 느낌이 살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선택 영역 변형, 중앙점을 중심으로 Alt 버튼 누르고 더 줄여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 레코트 까만 쪽 부분을 뚫어야 될 거니까 레이어 2를 뚫어야겠죠. 레이어 2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일단 해제합니다. 컨트롤 D. 그러면 하나의 레고트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것처럼 레이어라고 하는 건 레이어를 하나 둘 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합성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장점이 레이어는 위치도 바꾸고 그리고 지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을 클릭해서 어떻게 지금 위치가 돼 있구나, 이미지가 어떻게 얼만큼 칠해져 있고 얼만큼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뭐 색상 이미지 보정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